네. 저희가 이제 두 분 교수님께 저희가 교양교육의 본질과 방향에 대한 그 발표문을 요청을 드렸는데 두 분 다 통합교육에 대한 발표문을 해주신 거를 보면 어쨌든 방향은 통합교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게 대세인가? 이런 생각이 제가 조금 들긴 했는데 사실 이 통합교육이 저희가 대학에 처한 현실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학점은 12학점으로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 대학에서 배분 위주로 했을 때 그다음에 핵심 교양이라고 하면 또는 이제 대학 필수라고 하면 기초 문해 교육만 이렇게 대부분 다 기초 문해 교육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 교육이라고 하면 전문성 있는 교양으로만 점점 더 가고 있는 이 교양이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전공과 같은 수업만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통합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분 교수님들 말씀드리면서도 저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질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마이크 켜고 먼저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손 들어서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면 잠깐 기다리시는 동안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 도대체 이 그 대만에서의 핵심 통식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사실 이제 핵심 통식 교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여러 가지 통합된 교육이 대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거 외에 그다음 배분 이수식으로 또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신 건데 그 핵심 통식 교육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2학점이라고 하는 이제 일반적인 대학에서의 교양 학점을 가지고 정말 이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뭐, 요런, 그냥 누가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이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혹시 홍선희 교수님, 박일호 교수님 의견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대만 그 청와대학 그, 그 청와대학에서 부르는 핵심 통식 네, 네, 그 설명을 보면은 이제 그 인터디스플리너리랑 이제 인터그레이션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몇 영역을 나눴더라고요. 거기 이제 뭐 주제나 분야들이 좀 있는데 일단 이 대만 대학의 그 교과과정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인테그레이션이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통합이. 근데 그것이 실제로 잘 되느냐? 그거는 약간 조금 다른 문제지만 일단 방향 설정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그 청와대학 가서 그 센터장, 통식센터장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교수가 34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청와대학이 작은 대학은 아닙니다만 종합대학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초학문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들 공통 연구 하냐? 그게 제일 관심이 있잖아요. 이 모였으니까. 그랬더니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 학제적 이제 교과목을 한대요. 네, 그 제가 물어본 그 센터장은 철학 전공했는데 독일에서. 근데 다만 그 인테그레이션의 깊이나 방향이 이 좀 많이 개발됐느냐? 그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뭐 과정이 아닐까 좋게 말해서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그 청와대학이랑 어떻게 보면 좀 경쟁대학 교양에서 경쟁대학이 국립대만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국립대만대학 우리가 가보진 못했지만 이제 거기 교과 과정은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 거기도 인터그레이션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교과목이 과연 그러냐?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전통적인 그 이 학문, 그러니까 전통적이 아니라 그 이제 이 우리 전문화된 학문 쪽 내에서 뭐 인터그레이션이 뭐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느낌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구조 얘기를 했는데
어, 구조라는 걸 저는 일종의 문법이라는 비유적으로 문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혹은 구문론. 목수로 말하면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뭐 집을 어디다 설계할 건가, 아니면 땅은 어떤 땅을 갖고 시작할 건가, 그런 큰 결정.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교과 내용은 뭐 우리 뭐 세만틱이라 그럴까, 의미론이랄까. 근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는 구문론이 세만틱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립대만대학보다는 청와대학이 그 구조 자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얼마든지 개발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핵심 통식이라고 불렀던 통합 교육. 다만 제가 볼 때 그 교수들 간의 공동 연구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에, 그 부분을 그리고 제가 저 네, 첨언을 한마디 드리자면요. 통식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그 홍성희 선생님 깜짝 놀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통식교육이라는 하나의 그 레벨이 있어서 거기 교수들이 허심탄회하게 모여서 같이 연구하고 교과목 개발할 수 있다면 교양교육이라고 뭐 잠칭하는 우리가 교양교육 부서 거기에 소속된 교수들의 존재 가치가 재발견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 좀 해서 통합으로 한번 가보는 그 신용만, 액션만 하는 것으로 우리 존재 가치를 대학 당국이나 교육 당국에 과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그 뭐였더라? 배우 저희가 12학점이 12학. 네. 사실은 그 점이 이제 굉장히 어렵죠. 어떤 점에서 어렵냐? 지금 저희가 세미나 20일에서 한 미국의 요즘 뭐 한 지난 10여 년 통합 교육 관련 논문 한 20개 봤습니다. 한 40개 뽑아서 20개를 봤는데 제가 굳이 제가 이렇게 그냥 편의상 말하는 거는 이제 꼬치 과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어떤 주제로 뚫는 거죠. 아니면은 뭐 팀 티칭도 좀 있고. 근데 12학점으로 가능할까?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합이 교과목 내로 들어가야 돼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아이디어는 이건 이 한 교수가 그러면 통합을 하라는 얘기야?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어 제가 히로시마 대학 가서 이제 거기도 꼬치 과목이에요. 시퀀스 패키지 과목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게 이제 종합 과목인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좋은 걸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퇴임하면은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통합이라는 게 이게 여러 개의 과목을 연결하니까 뭐 교강사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여러 과목을 연결하는 방식은 솔직히 지속성에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혼자 할 수 있느냐?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그 번역 청소 그 로스브라트 교수입니다. 로스브라트 교수 글 제목 중에 오리시스의 사지인가요? 근데 제목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지가 절단이 됐는데 엄마가 그 절단된 사지를 다 이제 모아가지고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비유죠. 로스블라트 교수는 이렇게 전문화된 미국 대학의 상황에서 과거처럼 교과목 간의 연계가 잘 짜여진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스블라트 교수가 이번에 우리가 그 번역해서 낼 그 책의 그 리빙 아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뭐냐면 교과목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이 더 이상 여러 과목의 사슬이나 그게 아니라 한 과목 내에서 통합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분은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더 이상 이제 리베럴 아트라는 말보다는 자기는 리베랄리 자유롭게 가르치는 부사를 썼어요. 그게 참 저희도 이해하기 힘들었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분은 교과목 내로 들어가는 방식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2학점이라면 뭐 연결된 교과목 만들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다 쓰든지 그럼 뭐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한 교과목 내부로 들어가는 이 방식을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화 얘기하셨잖아요. 교양이 그러면 전문 교육이랑 뭐가 달라? 저는 전문화돼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네, 전문화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화 하지만 그것이 전문화된 내용이 뭐냐? 전문이라는 건 보통 이제 파편화와 분과와 아주 동의어를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전공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박일우 교수님이 굉장히 재미있는 중요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 AI 시대가 이제 바로 통합 시대라는 거. 저는 그냥 뭐 AI에 대해서 특별히 많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그 툴이라는 관점에서 자기가 모르는 영역의 그 내용이라든가 문헌을 찾을 때는 매우 매우 쓸만하다. 다만 그 문헌을 확보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네. 그리고 뭐 과연 통합이 뭐니?라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아마 100사람 물어보면 100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교과목 뚝딱거려서 만드는 거 그거 실패한다라고 보는 이유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논의하고 거기서 어떤 학술성이라든가 이건 정말 할 수 있고 할 만하다라는 그리고 교수 개인이 연구한 내용이 나온다면 저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 빨리빨리 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 대신 저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왜 교양교육이 2등 교육이냐? 간단해요. 20세기 이후가 대학이 이 보통 대학을 교육 연구 뭐 봉사라고 하지만 연구가 가장 맨 앞에 나왔어요. 이건 뭐 미국 대학사 본 분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은 관두고 연구만 하자. 그게 아닙니다. 연구하지 않는 조직은 아까 제가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뭐 서울대라든가 기타 뭐 시카고대도 그렇고 네. 생존이 위험합니다. 생존. 네. 제가 며칠 전 그 뭐 교양 학점이 대학 평가에서 이제 최저 학점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공 교수들은 워낙에 힘이 있기 때문에 뭐 예, 그 교무처 밑에 그 위원회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교양학점에서 3학점 빼보세요. 뭐가 나오나? 간단해요. 모든 전공에서 3학점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그렇게 썼어요, 또. 60년대 이 전공 기초 그거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전공에서 했어요. 그다음 뭐 이 졸업 학점이 160으로 줄어드니까 이거 일종의 교양도 아니고 전공도 아닌데다 집어넣자. 그래서 교양이 관리해. 그다가 140 학점을 주니까 니네 학점으로 써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뭐 교양한테 빌 것 같아요. 교양 자원 좀 나눠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항하려면 가장 무서운 게 이 교과 과정은 표면이고 그 밑에 깔려 있는 교양에 대한 태도. 미국 사람들이 제도적 문화라고 말하고 유시다 교수가 이 전공과 교육의 구조적 불협화음이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해소시켜야 돼요. 그거 해소시키는 방법은 저는 21세기 그 이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통합이라는 게 도대체 교양의 본질이란 말은 굉장히 그 무거운 표현이고 저한테는 저는 본질이란 말을 써본 적은 없지만 하여튼 근데 이 고등교육에서 가장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자유교육 교양교육이에요. 2500년이에요. 동서양. 거기서 계속 그래도 유지됐던 것이 통합성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거를 뭐 별의별 얘기 많잖아요. 교양이 뭐냐 하면 공통 과목이야. 공통 과목은 역사가 소독돼 버린 표현이에요. 그렇지.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이 교양의 역사나 대학의 역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양은 역사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온 게 저는 그래도 유지됐다가 지금 이제 이 20세기 들어와서 지금 깨지기 시작하면서 미국은 계속 그거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학점 여유도 좀 있고 워낙에 그 자유교육에 대한 백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래서 제가 이순신 학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외부 자원 쓰면 안 되냐? 자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자유로워야지 우리가 여러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새로운 영역 개척할 수 있어요. 신중하게 할 수 있고 시간 끌 수 있고. 네. 저는 지금 아마 객관적으로 한국 고등교육 정책이라는 것은 정신병자들이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거를 한꺼번에 1년에 하니 6개월에 하니? 네. 근데 우리 하도 거기에 익숙해져 가지고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전문성이라는 말에는 분명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통합교육은 전문화돼야 돼요. 박 교수님 혹시 추가하실, 지금 논문도 공유해 주셨는데 몇 가지. 네. 그런, 저 잠깐, 저 아, 그런 점에서 저 좀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어, 저 아주대 송화석입니다.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홍성 교수님 말씀하신 통합이라는 게 지금까지 사례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과목 차원에서 통합을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없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발제하시면서 그 식민시대의 미국 대학의 에, 자유교육이 통합적이었는데 엘리어트 이후에 와해됐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때의 통합성이라든지 또 이제 그 이후에 허친스가 이제 통합성 회복하려고 나왔을 때도 뭐냐면 뭐 그건 뭐 형이상학을 정점으로 하는 일종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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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리큘럼의 음, 일관성, 통합성 이런 음.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2단계 추진처럼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런 통합성이 아니고 말하자면 교과목 차원에서의 통합성인 거잖아요. 개별 교과목들이 그러니까 개별 교과목 네네네네. 하나하나에서의 네네. 통합성인 네. 거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사례도 별로 없을 뿐더러 성공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게 이제 말하자면 굉장히 막연하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제가 꽂히는 것 중에 하나가 청와대학의 센터의 교수들만 한다는 그 교과목. 네네네네네. 그 교과목을 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지. 그 그때 제 기억에는 통신센터장이 잠깐 지나가면서 예. 자기 교과목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제 한 과목 내에서 그런 얘기는 했는데 제가 우리 윤승진 회장님이랑 같이 가서 봤잖아요. 그래서 윤승진한테 한번 그 청와대학 통신센터 교수들 젊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패기 있고 그게 아주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그 여자 교수님 하는 에임인가요? 네, 아마 한국에 와서 발표하면 아주 휩쓸을 텐데 한번 불러가지고 밤새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무슨 꼭 학회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저는 일본 니가타 대학에서도 이제 그 뭐 창생학부가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만 한번 일본의 그 이 종합과학부라는 그쪽 내용도 누가 조사 연구하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지금 성화석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 뭐 그런 성공 사례가 있냐 아니면은 뭐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 다 저는 큰 퀘스천 마크 붙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거고 그래서 연구하고 일단 이 연구 내용이 괜찮으면 그걸로 한번 교과목을 만들어 보고 실라버스 같은 거 익스텐디드 실라버스 같은 거 만들어 보는 그런 작업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어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한번 구체화시키면서 그것을 어 일종의 그 연구 작업 결과랑 그것이 교과목으로 연결되는 그것까지는 가보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송하석 교수님 말씀이 옳고 다만 음,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좀 관련 사람들을 큰 학회에서 발표하게 되면 뭐 시간도 짧잖아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그냥 술 먹이면서 하루 밤 내내 들들 볶아가지고 다 뽑는 거죠. 예, 그런 방법도. 그게 통합 교과목이라는 것은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다마지오 책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 내과학자입니다. 근데 챕터마다 무슨 현상은 뉴런 현상 하나를 이야기하더라도 다 나와요. 철학부터 인문학, 시, 음악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그 통합 교과목의 어떤 원형 혹은 시작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가 연구를 열심히 해보면요. 언젠가는 그 하나의 교과목 안에서 모든 이야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초인이 돼야 됩니다. 다마지오 정도의 초인이 되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이 자, 우리가 따라가 보자. 시작해 보자. 뭐, 그러지. 네, 그 처음 가는 길은 항상 좀 난해하고 불안한데 누가 하나 길 뚫어 놓으면, 네, 그리고 허전민 같이 불안해야 돼요. 네, 그래야 두들겨 우리가 버리면 흔들리고, 또 많이 갑니다. 기존의 네, 틀을 깨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불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네. 너무, 저는 너무 그게 그러니까, 되면 한국 교양교육 뭐 어디 가서 좀 내놓을 만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너무 그 제도권에 안주해 왔던 그, 생각도 들거든요. 네. 청와대학 네. 통식 교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면 청와대학 통식 교육 과정은 핵심 통식하고 선수 통식이라고 코어하고 셀렉티브하고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코어가 이제 홍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통식교육 센터에 계신 분들이 담당하는 학제간 교육입니다. 인테그레이션이죠. 근데 그건 네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유, 문명과 역사, 두 번째는 생명, 자연과 과학기술, 세 번째는 예술, 문학과 창의, 설계, 네 번째는 공민과 사회와 세계. 그런 네 개 영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 네 개 영역에 개설되는 교과목들은 그런 주제에 해당하는 학제간 아니면 통합, 통식교육 교과목으로 개설되고 그걸 거기 센터에 계신 교수님들이 감당한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수로 선택하는 셀렉티브로 되어 있는 거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세 개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과목들이 개설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배분이수라고 있는 거는 그냥 거기서 선택해서 하는 셀렉티브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학제간 영역에 해당하는 그 통합 교양교육을 위한 그런 영역이 네 개 코스가 있고 거기에서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중에 반쪽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대학이 후기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잖아요. 대학원 과정도 있고. 근데 도쿄대학에 있는 교양학부 소속 교수는 전부 학제간 연구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제로 대학원 과정에 연구팀이 있고 학생들이. 예. 그래서 1년에 300명 정도 대학원생들이 이렇게 그 교양학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 인력도 있고 학제가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이 소속 교원으로 있어서 도쿄대학이 유일하게 교양학부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마 홍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확신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청와대학의 저 핵심이랑 그 있잖아요. 예, 약간 하버드 냄새가 나요. 네, 2016년, 2007년 하버드 프로그램이 실패하고 그 뭐 생활 속뭐 세계에서 사는 방법 이게 실패라기보다는 뭐 성공을 완전히 못하고 다시 디파트먼트 리ኳ이어먼트를 들여왔는데 그게 인문사회 자연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제별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혹시 그 하버드 거 조금 또 카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했는데 확신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 생각에 통식센터 조직이라든가 이 쌍방향 뭐 이 교환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미국
미국 이 교양 조직은 뭐 비교할 수 없다고 봅니다. 훨씬 낫습니다, 청와대가. 저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로 놀랍다고 봐요. 그것도 이공계 중심 대학인데. 네. 윤승준 회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제가 그 아까 말씀드린 EVLS라는 세미나를 온갖 사람들 다 모여서 하면서 그때 그 이치다 교수가 지금 이 사람도 고마바 대학의 명예교수지만 아직도 연구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 말씀이 일본은 제도화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의 모임이. 근데 상례화되어 있다. 거기서 아까 윤수철은 그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 이해가 되네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통합을 위해서 많은 인력들을 모여서 수많은 아젠다를 발굴하고 있고, 그게 더 대만 내에서 그 통식을 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우리로서 참 부러운 일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교양 하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전공에 매몰된 사람이 아니라. 그럼 우리도 앞으로 미래의 희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겠네요. 또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시간 다 됐는데. 마무리를 그럼, 네, 저희 회장님 아까 말씀 못 하셔서, 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말씀 해주시고, 그럼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승주 회장님, 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두 분이 사실은 저희 학회에서, 사실은 학교에서 이제 물러나신 분인데, 현직에 있는 분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어서, 빼, 빠뜨리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데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그 두 분 말씀은 사실은 저희가 교양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고, 또 학술 표준 분류표에서 교양학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해야 되느냐 하는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를 좀 일러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순신 학점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초교육에 해당하는 학점을 교양학점에 두어야 될까? 기초교육을 교양교육 과정에서 좀 떼내버리고 온근 교양교육만으로 학점을 좀 확보할 수 있으면 그러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뭐 그렇게 되면清華대학 같은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설계해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는데 상당히 생각할 거리가 많고 해야 할 과제를 뭐 그러려면 사실은 교양교육 하는 분들이 스스로 분발해야 되고 자기를 넘어서려고 노력해야 되는, 그래서 한 발 밖으로 좀 나가려고 발버둥 쳐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무겁기도 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늦게까지 긴 시간 또 좋은 말씀 해주시고 참여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소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